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현금 인출 관련하여 세무조사 안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분이나 가족에게 현금을 선물해 주실 때 많으시죠? 이번에 박수홍님의 형수가 매일 800만 원씩 출금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현금 인출에 관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모르고 인출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무조사를 공부하고 현금 인출에 관련된 사항만 40시간이 넘게 공부를 하였는데요. 현금 인출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세무조사는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님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절대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입출금 거래를 잘못해서입니다. 내가 내 돈을 은행에서 넣고 빼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이상 금액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깐깐해진 입출금 절차로 현금 입출금 목적이 불순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수사받는 상상만 해도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시니어님들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시니어님들께서 물건을 사고 팔 때 현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당국에서는 이 현금 자체를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현금이 오가는 상황은 불법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니어님께서 돈을 뽑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돈을 입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불법 자금을 입금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한도를 정해주는데요. 그 기준이 2019년도 이후부터는 10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같은 은행에서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면 자동 보고 대상입니다. 현금이 돈 세탁이나 불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위원회에서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되는 내용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세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프로그램인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입니다. 여기서 머리가 좋으신 시니어님들께서는 1000만 원 이하인 900만 원씩 여러 번 뽑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또한 의심 거래라고 해서 주관적으로 은행 담당자가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심 거래를 보고 안 하면 은행 담당자는 징계, 은행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상 조사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래가 쌓이게 되면 국세청에서도 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면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시니어님들도 계실 텐데요. 금융위원회에 이야기를 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서 수년간에 있는 모든 거래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업체, 인터넷, 은행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다만 자금 세탁 위험성이 적은 100만 원 이하의 송금, 환전 및 수납 지출 금액은 합산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서 하루에 99만 원은 안 되냐, 매일 99만 원씩 찾아서 금고에 넣어두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인출은 금융기관에서 위험한 사례라고 보고 보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시니어님들께서는 깔끔하게 현금이 보이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는 현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길동이가 1000만 원을 뽑아서 호동이에게 ATM기를 사용해서 송금을 해줬다고 봅니다. 이때 길동이는 현금을 보았습니다. 이게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이 아니라 수표로 하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만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원리는 우리는 현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현금을 뽑아서 사용한다는 건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달러도 똑같습니다. 달러도 현금이기 때문에 1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명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사용하셨다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꼭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지금 기억이 잘 나서 기록을 안 하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100% 잃어버리게 됩니다. 메모를 해놓으시던가 서류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현금을 사용한다면 나중에 내가 이것을 소명한다라고 무조건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제출만 하면 되는데 예금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얼마를 내가 빌릴 거다라는 것을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통장을 봤는데 이전에 돈이 자주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있다면 거래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간의 계좌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부모님께서 돈을 주셨는데 부모님이 기업을 하시면 이 회사의 통장하고 거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점점 확산이 되면서 단순하게 증여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오가는 경우에는 아주 작은 돈이라도 잘 기입을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산을 구입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세금 신고한 돈, 투명한 돈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세를 낸 현금이 아니고 자녀에게 빌려주는 거다. 그러면 정당하게 차용증을 쓰시면 됩니다. 이때 2억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면 주택을 구입할 때 이자를 안 받는다고 그냥 끝내면 안 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셔서 얼마간 빌려주고 이자는 무상이라고 반드시 서류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신다면 이자는 통장으로 넣어주는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을 뽑아서 사용하실 때는 1천만 원 이하로 뽑으셔야 하고 1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 자동으로 체크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약 현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서 세무조사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시니어 정보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